안녕하세요. 퀸즈 한인교회 이육주 목사입니다. 우리 의료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시니어 어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고 많은 정보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오늘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잘 관리하는 것이 또 우리의 본분인 줄 알아 이 자리에 당신의 지혜를 구하며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니어 의료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며 소중히 여기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미나 속에서 아버지 귀한 정보를 얻고 우리 건강을 잘 관리하여서 주께 예배드리며 주의 사역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 강사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가르치는 모든 것들마다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복된 가르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최광남 장로입니다. 본교회 초대 고 한진관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분이셨어요. 전도 폭발이나 사형리, 로만스 로드 중에 어떤 전도 프로그램이 가장 좋으냐는 질문에 꽁 잡는 게 매다. 이론이 어쨌든 간에 전도가 가장 잘 되는 것이 제일 좋은 전도 방법이라고 하셨어요. 근래 사람들은 점점 실용주의로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듣고 나서 제 아내 최복주 권사가 그 다른 것은 잘 알겠는데 그럼 so what이라는 거죠. 도대체 뭐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so what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암의 예방과 조기 진단. 현재 그 암 치료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암의 예방과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을 간단히 요약하면,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몸 전체에 10조, 100조, 1000조를 지나 1경이나 되는 그런 세포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1경이나 되는 세포가 형성 때부터 소멸될 때까지 그 모든 있어야 할 위치와 해야 할 모든 그 기능, 그 다음에 세포 분열, 또 소멸하는 시기와 방법, 모든 것이 완전히 프로그램화돼 가지고 핵 속에 있는 그 DNA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DNA의 명령을 따라서 세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DNA가 제 마음대로 막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자동 조절 장치의 그 통제를 받아가면서 이웃 세포들과 교감을 하며 협력해서 명령을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상세포는 정의를 내리면 자기의 위치를 이탈하지 않고 위치해서 생명 유지를 위한 자동 조절 장치의 통제하에서 이웃 세포와 밀착 접촉해서 교감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자기의 기능을 발휘하며 필요한 때에는 세포 분열을 하다가 노화되면 조직의 안녕을 위해 스스로 소멸된다는 거죠. 그런데 암세포는 세포 분열을 주관하는 DNA에 이상이 생겨서 통제를 벗어나 무절제하게 분열해서 비정상적인 암세포를 만들고 암덩어리를 키워가면서 주위 조직을 파괴하고 이웃세포와 밀착하지 못하고 서로 흐트러져서 자리를 이탈해서 주위 조직을 침투하고 임파선이나 다른 장기로 전이해서 그곳에서도 분열을 계속해서 그 조직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상을 보면 우선 멍우리가 있고, 봉우리마다 입구자가 있어서 헐어서 구멍이 나고 거기서 피가 나고, 그다음에 헐기 때문에 아프고 신경을 눌러서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멍우리, 출혈, 통증이 세 가지 중요한 그 증상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암 유발 요인, 다시 말해서 무엇이
세포 분열을 주관하는 DNA를 이상을 일으켜서 무제한으로 세포 분열을 일으키는가. 그것을 네 가지로 나눠서 나의 발암물질, 바이러스, 그다음에 방사선으로 나눴는데 우리가 이거를 암 유발 요인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먹는 것을 되돌릴 수 없잖아요. 또 발암물질도 그렇죠. 발암물질도 물론 담배, 술 또는 성면, 폐암을 일으키는 성면이라든지 또는 그 방부제에 있는 나이트레이트 같은 것은 피할 수 있지만 1급, 2급에서 전부 450개나 되는 발암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경우에는 바이러스를 치료 못하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잘 아는데요. 근데 이 암을 유발하는 HPV 바이러스는 백신이 나와서 11살이 되면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다음 세대에는 백신을 공급하는 나라에서는 아마 이제 그러한 암들이 급격하게 저하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방사선은 그 진단 방사선은 뭐 큰 문제가 없지만 암 치료를 위해서 방사선 치료할 경우에 10년, 20년이 이렇게 지나갔을 때 드물게 암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10년, 20년 후에 드물게 생길 암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한 방사선 치료를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암 유발 요인을 우리가 이렇게 안다고 해서 특별히 해야 할 것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죠? 암 예방 그 팁 정도를 얘기하면 우선 정기적인 운동 습관, 운동이라는 건 항상 좋은 거죠. 왜냐하면 신진대사를 빠르게 하고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정기적인 운동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30분 운동을 하면 암 발생률이 30% 낮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걷는다든지 또는 체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수영을 한다든지 이래서 매일 운동을 하는 거, 또 뭐 골프도 걸어서 치면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되겠죠. 근데 골프에는 큰 문제가 있어요. 골프는 문제는 너무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에 빠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액티브하게 일하는 젊은이들 또는 목회자들 경우는 추천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간이 많은 분들은 걸어서 운동을 하면 아마 좋은 운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 식단도 중요하죠. 우리 몸속에 무엇이 들어가냐가 아주 중요한데요. 저당분, 당분은 자라는 어린 아이들이나 또는 영양실조 환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하지만 이미 성인에게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다음에 고섬유질, 다시 말해서 곡물, 잡곡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고, 레드밋은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네 발 달린 짐승의 고기를 말하죠. 닭고기는 여기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레드밋을 먹으면 장에서 소화가 될 때 케미칼이 나와서 장벽세포를 자극하기 때문에 장암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과일과 채소는 항상 좋고, 오일 중에서는 올리브 오일, 참기름, 들기름도 아주 좋은 거죠. 그리고 볼 때 우리나라 식단이 상당히 건강 식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단지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나라 음식은 너무 짜고 너무 맵고, 그래서 그런지 그 식도암이라든지 위암의 발병률이 서양 사람보다 높습니다. 금연은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담배 속에 니코틴뿐만 아니라 많은 발암 물질이 있기 때문에 많은 암을 유발하는데 꼭 뭐 폐암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구강암, 식도암, 위암, 장암, 또 여성들 경우에는 유방암, 또 자궁경부암, 이런 많은 암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을 하면 암 발병률을 30% 내지 50%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음주량을 줄여라. 술은 이제 유방암, 구강암, 식도암 등을 유발하고 심장병도 유발하는데
물론 이제 한국 개신교에서는 금주를 원칙으로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과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음주량을 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정기적인 부인과 검진인데요. 여기서는 물론 이제 자궁경부암을 테스트하는 펩 테스트뿐만 아니고 또 자궁암, 또 1년에 한 번씩 유방 촬영 같은 것을 이제 스케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 부인과 검진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 검진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유방암이라든지 자궁경부암, 자궁암은 굉장히 흔한 암이 뿐만 아니고 이것을 조기 발견해서 치료하면 완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부인과 검진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국 여성들은 굉장히 그 부인과 검진과 유방 촬영을 꺼려서 미루다 나중에 늦게 찾아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남편분들이 부인의 그 검진 유방 촬영을 좀 체근질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꼭 하도록 하면 크게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정기적인 유방 촬영은 40세 한 번 하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45세부터 이제 매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죠. 그다음에 매월 유방 자가 검사, 이거는 앉아서도 하고 누워서도 하고 또 샤워할 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멍우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 경우에 멍우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은 자주 자가 검사를 통해서 자기 유방의 텍스처를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 생긴 멍우리가 없는가, 아니면 이미 있던 멍우리가 커지지 않나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선스크린 사용은 이제 피부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선스크린을 사용하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위생적인 성생활, HPV 바이러스는 이제 성행위로 전염될 수 있고 암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외음부암, 음경암, 항문암, 인두암을 이제 유발할 수 있는데 다행히 HPV 예방 접종이 백신이 나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11살부터 26세까지 백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신을 하는 나라에서는 이제 다음 세대에 가면 아마 이러한 암들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기 진단으로 해서 암 경고 신호가 있는데요. 이거는 물론 이제 보통 질환에서 생기는 그 증상이지만 암일 때도 이러한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유의하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멍우리가 없어지지 않을 때, 이 멍우리는 뭐 두피서부터 발끝까지 어디나 멍우리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입이나 얼굴, 또 목, 또 겨드랑이, 사타구니, 또 뭐 이런 몸 전체 어디나 멍우리가 생기는데 그 전부터 있던 멍우리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새로 멍우리가 생겨서 커지기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전에도 있던 멍우리가 점점 갑자기 커지기 시작할 때는 반드시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계속되는 출혈이나 분비물, 출혈이 있다는 것은 상처가 있는 걸 말하는데 상처에 그 분명한 이유가 있으면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보통 상처는 뭐 어린이들 경우는 뭐 3일, 보통 젊은이들은 일주일, 뭐 2주 안에 다 낫게 되는데 만약 그 출혈이 2주 이상 이렇게 계속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각혈을 하는데 열이 나고 각혈을 하고 하면 저 폐렴 증상이라 그걸 치료하면 없어지니까 그런 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담배 핀 경력이 있는 분들이 기침을 점점 심하게 하면서 거기서 피까지 나온다 하면 그건 반드시 검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이제 그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항문에서 피가 나올 때는 새빨간 선혈이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장에서 나올 때는 검붉은색으로 나오고 위에서 출혈해서 대변으로 나올 때는 새카맣게 돼서 나오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치질이 있는 경우에 변비가 있으면 스크래치가 돼서 선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치질이 있는 분들은 피가 나와도 이게 치질이려니 하고 검사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문암이고 직장암인데도 검사가 늦어져서 굉장히 늦게
찾아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출혈이 계속되면 반드시 치질이라도 검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부인들은 여성들은 이제 하혈을 하는데 대개 그 성관계를 하고 나서 하혈을 피가 비치면 대개 이제 자궁 경부암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폐경 후에 하혈을 하게 되면 자궁암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소변에도 피가 나오는데 소변을 피가 나오면서 아픈 경우에는 대개 방광염으로 그거는 이제 항생제로 쉽게 날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방광암이나 또 신장암으로 출혈이 있을 때는 아프지도 않고 그냥 피가 계속해서 점점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반드시 검진을 해야 됩니다. 대변이나 소변에 이상이 계속될 때, 예를 들어서 대변이 가늘어지거나 또는 대변을 보고 나서 다시 또 가야 된다든지, 대변에 피가 묻어 있든지, 대변에 그 점액질 같은 것이 묻어 나오면 반드시 검진을 해야 되겠죠. 소변도 마찬가지로 소변이 볼 때 아프다든지, 소변이 잘 안 나온다든지,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나이 먹은 분들은 이제 그 전립선이나 방광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검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처가 있는데 잘 아물지 않는다. 모든 상처는 1, 2주 내에 아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물지 않고 점점 커진다든지 아니면 피가 나기 시작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기침이나 쉰목이 계속될 때, 예를 들어서 기침, 뭐 감기 들고 알러지로 기침하는 거는 괜찮지만 담배 핀 경력이 있는 분들이 기침을 하면서 피까지 난다 하면 반드시 검진을 해야 되고, 또 목이 쉴 때 되게 소리를 질러서 목이 쉬면 일주일 안에 없어지죠. 그다음에 그런 거 없이, 이유 없이 목이 쉴 때는 대개는 그 성대에 혹이 나서 성대가 이렇게 잘 맞질 않을 때, 그때는 이제 목이 쉬게 되는데, 후두암에도 목이 쉴 수가 있기 때문에 2주 이상 목이 쉴 때는 꼭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삼키기 힘들 때, 구강에 문제가 있을 때, 식도에 문제 있을 때, 그다음에 소화불량, 그건 이제 위에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의 소화불량이나 그 배가 아픈 거는 위궤양이라든지 위염으로 치료를 하면 대개 2, 3주면 없어지죠. 근데 치료를 해도 없어지지 않을 때는 반드시 내시경을 해가지고 조직검사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사막이나 반점이 갑자기 변할 때, 갑자기 변한다는 것은 갑자기 커진다든지 아니면 모양이 변한다든지 아니면 색깔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피가 난다든지 하는 것을 그럴 때는 피부암을 의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암학회에서 암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 추천 사항이 있는데요. 우선 유방암 가장 중요하죠. 40세에 한번 촬영을 하고 이상이 없으면 45세부터는 이제 매년 촬영을 하고 55세 이후는 매년 하든지 2년에 한 번씩 촬영을 해야 됩니다. 자궁경부암은 21살부터 65세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여성들에겐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매년 할 수 있는 데까지 검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궁절제 수술을 받은 사람은 이제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다음에 대장암이나 직장암 45세 이후에 대변 혈 검사를 하든지 아니면 내시경을 10년에 한 번씩 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개 5년에 한 번씩 하면 좋고요. 한국 분들은 특별히 그 위암이 많기 때문에 위내시경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내시경은 굉장히 자주 하게 돼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45세 이후에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궁내막암, 폐경 후에 하혈이 있으면 이제 자궁내막암을 조사를 해야 되니까 이때는 의사와 상담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폐암, 55세 이후에 담배 핀 경력이 있는 사람은 진단 CT를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립선암은 50세 이상 이거는
간단하게 피검사로 할 수 있기 때문에 50세 이상 된 경우에 이 전립선암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성은 이 부인과 검진을 통해서 자궁암, 그다음에 유방암, 그다음에 이제 위내시경, 장내시경 이것이 이제 여성들에겐 중요하고 담배 핀 분들은 이제 폐암, 남자분들은 이제 그 위암, 대장암, 직장암, 내시경이죠. 이건 주로. 그다음에 이제 전립선암, 담배 피우신 분들은 이제 폐암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요. 사실 그 암 조기 예방이라든지 또 조기 진단이 그렇게 쉽질 않아요. 근데 의학이 아주 급진적으로 지금 발전을 하기 때문에 수년 내에 피검사로 간단하게 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곧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건강을 유지하셔서 그때까지 열심히 사시면 아마 수년 내에 피검사로 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그때가 곧 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